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에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호주, 남미의 심각한 가뭄, 밀 부족이 이루어지면서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곡물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식량 부족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밀 자급률이라고 한번 여쭤보면 어느 정도 된다고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 이제 농림축산산부 있지 않습니까? 식품부. 자, 이제 기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45.8%. 그러니까 국내 인구의 식량 절반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1% 수준입니다. 채소류, 과실류, 육류 등의 자급률도 2010년 대비 3.5에서 6.9%까지 떨어졌는데요. 사실 저 곡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품목이 밀입니다. 뭐 지금도 이제 밀이 가장 심각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제2의 국민 주식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밀 자급률은 2010년 이후 한 번도 2%를 넘어선 적이 없었고요. 2010년 1.7%였던 밀 자급률은 2019년에 오히려 0.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밀로 만들어지는 빵, 뭐 라면 등의 가격 상승은 뭐 필연적이라고 앞으로 보게 되고요. 밀, 옥수수, 콩 등 곡물은 미국, 중국 등으로부터 전적으로 수입해서 충당해야만 하는 세계 최상의 곡물 수입국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식량 수출 FAO죠. FAO에서 권장하고 있는 적정 재고량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곡물 수급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불안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역 전쟁이라든가 팬데믹 등과 같은 상태가 오면 식량 문제가 아주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뭐 식량 문제가 단기시간에 해결되긴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대응을 좀 잘 해 나가야 되고 능력도 키워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오래전부터 미국,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에 많은 땅을 사들였습니다.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그래서 아시아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땅을 굉장히 많이 구입해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곡물을 자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갖다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그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이쪽에 땅을 사려다가 그때 이제 그 나라 국민들이 아주 엄청난 데모를 했죠. 그래서 이제 실패로 돌아간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을 구입하지 않고 빌려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곡물을 갖다 국내로 들여오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뭐 일부 대기업들이 이제 만주 등에서 이런 방법으로 곡물을 생산해서 들여오고 있죠. 이런 방법 외에 식량 생산 효율 증대 기술에 대한 개발에도 좀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나라가 좁아요. 그래서 경작지를 넓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되는 식량이 늘어나야만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스마트 농업 등 ICT 기술이 접목되는 농업으로 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스마트 농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접목되면서 농작업의 무인화라든가 지능화가 구현이 되고요. 전통적인 농업의 투입 요소죠. 노동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경험 등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LG CNS는 축구장 76배 크기의 스마트팜을 전남 나주에 만들었는데요. LG CNS는 농사의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팜 지능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감자 농사를 할 때 토양 데이터, 감자의 생육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적정 비료 공급량 또 시기를 알려주고요. 토양의 습기 정도와 예보에 따라서 물 공급 일정도 알려줍니다. 유해 조소 퇴치용으로 레이더와 인공지능 이미지 센서를 이용한 디지털 허수아비도 운영하고 있고요. 무인 트랙터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암기 등 무인 농기계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농업이죠. 앞으로 LG CNS는 아파트형 스마트팜, 옥상 스마트팜, 첨단 유리 온실 등을 구축을 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듣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스마트팜이라는 것에 대한 도입이 꼭 진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스마트 농업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그 농업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를 해서 작업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스마트 농업을 전개 중에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밀 농업, 빅데이터 등 스마트 농업 관련 기술에 대한 R&D를 오래전부터 추진해왔고요. 노지 농업에 대한 스마트화, 또 데이터 라이브러리 축적에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농민, 전문가, 기업, NGO 등 각 주체가 연계된 국제적 협력 연구를 수행 중에 있고요. 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면적의 토지에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시설 원해 농업, 과수, 축산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 농업 시스템을 구현하고 농업 전 밸류체인에 걸친 고부가 가치화를 꾀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정부 지휘하에 민간 합동 및 연구기관의 협업으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스마트 농업의 개발 또는 실용화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또한 중국도 거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정부 민간의 강력한 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전 세계 스마트 농업 시장을 빠르게 추격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적으로 스마트파 이런 농업에 상당히 좀 뒤늦은 감이 있죠. 예. 현재 농업 부분의 겨우 1% 정도만이 스마트 농업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올해 1월에 정부는 스마트팜을 8대 혁신과제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하겠다. 스마트 농업 보급 확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스마트 농업을 인공지능으로 고도화하면서 농가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수출 확대 등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농업 빅데이터,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스마트 농업 거점 육성, 기술 인력 및 장비 지원 강화,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를 핵심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갈 길이 머네요. 식량 안보, 식량 주권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또 잘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